상간남 갑은 묵묵부답, 침묵만 지킨 것이죠. 결국 상간남 갑 입장은 듣지도 못하고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상간남 갑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간남, 발뺌하고 뻔뻔한 상간남, 누가 더 나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준비한 영상입니다. 두 명의 불륜남 상간남이 있습니다. 한 명의 불륜남은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심지어 상간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묵하고 있는 상간남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간남을 상간남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 명의 불륜남은 불륜이 발각되었고 불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남입니다. 발뺌하고 뻔뻔한 상간남을 상간남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간남 갑 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상간남 갑 사건의 원고는 특별한 다툼이나 문제없이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아내가 회사 회식을 핑계로 자주 늦고 주말에도 약속을 핑계로 혼자 나가 늦게 들어오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아내가 상간남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아내에게 캐물었더니 직장 동료이고 상간남이 혼자 살아서 안쓰러워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몇 번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원고로서는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서 추궁도 못했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원고 아내가 밤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원고 느낌이 쌓여서 한번 아내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간남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목격하고 당장 나오라고 하고 상간남한테도 주의를 주고 일단락 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아내와 상간남이 뭔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원고가 아내를 의심하니 아내와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원고와 아내가 크게 싸우고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원고는 집을 나가 아내를 찾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간남 집 근처에 가보았더니 아내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래서 며칠을 더 가보니 매일 아내 차가 상간남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상간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간남 갑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연락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만나자고도 해보았는데 상간남 갑은 묵묵부답, 침묵만 지킨 것이죠. 결국 상간남 갑 입장은 듣지도 못하고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원고가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간남 갑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원고로서는 사실 상간남 갑에게 변명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진정한 사과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묵묵부답과 침묵으로 일관한 상간남 갑입니다. 반면 발뺌하고 뻔뻔한 상간남 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간남 을 사건의 원고의 경우 아내가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나갔는데 어차피 아내 친구들을 원고가 다 아니까 안부 인사도 할 겸 영상통화를 시도했는데 아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몇 시간 뒤에 친구 집이라며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때 상황이 막 설정된 상황이었고 아내 친구 말에 따르면 원고 아내가 갑자기 친구 집에 와서 원래 친구 집에 있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원고 아내는 다음날 집으로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크게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원고는 아내가 언니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원고가 알고 있던 후배가 원고를 찾아와서 원고 아내에 대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인데요. 그 후배가 원고 아내와 사귀고 있었는데 자기를 차버리고 상간남 을한테 가서 둘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상간남 을을 수소문했고 상간남 을의 배우자까지 만나 상간남 을의 배우자로부터 원고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까지 확보를 했고, 이 카톡 메시지는 둘이 동거를 하고 있고 성관계까지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남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원고를 찾아와 폭로를 했던 후배가 원고 아내를 쫓아다녀서 떼어내려고 원고 아내와 상간남 을이 사귀는 척 하기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아내가 집을 나와 짐을 잠시 자신 집에 맡겼던 것이고 이후에 짐을 찾으러 와서 원고 아내가 빨래나 청소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뻔뻔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카톡 메시지 내용은 그냥 서로 장난스럽게 나눈 대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카톡 메시지에는 아침부터 를 했더니 멍하네, 영화보다 하고 졸다가 잠들었잖아 우리, 자기 요즘에 자기가 금방, 이런 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장난스러운 대화일 뿐이라니요. 정말 발뺌과 뻔뻔함의 극치, 상간남 을이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원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갑과 상간남 을, 상간남 갑은 답답해 미칠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상간남 을은 증거가 빼박임에도 발뺌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이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보시나요? 이 사건들에 대한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의 의견이나 법원의 판단은 추후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경태 변호사였습니다.